2013년 중국에서 진행된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술과 떡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었죠. 사례가 있으니 술과 떡을 먹고 과일이라고 우기면 되겠네요. 자칫하면 과일과 술도 구분 못하는 바보 취급을 받겠지만 말입니다. 세계에서 매년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수는 약 1억 건이 넘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이를 통해 데이터를 얻고 생각을 해내죠. 어쨌거나 오늘날 사회에서 보편화된 것 중 하나인 설문조사, 여러분들도 기프티콘을 받으려고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설문조사에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있을까요? 설문조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도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등의 설문조사와 비슷한 방식이 존재했으며 당시에는 사람 수에 맞춰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역사를 살펴봐도 설문조사라는 게 등장한 건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설문조사가 등장한 건 영국의 찰스 부스가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과 그 이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시초로 보입니다.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 설문조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설문조사들이 등장해 지금에 이르렀죠. 설문조사가 진화해온 방식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며 일일이 물어보고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수십 명을 찾아다니며 말하고 기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달 덕택에 20세기 초반부터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가능해졌고 인터넷이 보급된 뒤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죠. 2020년대부터는 설문조사의 5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쉬워지면서 다양하면서도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포럼에서 유행했던 셀프 프로모션 설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설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이 90% 이상 자신을 매우 긍정적이고 지능적이며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자기애를 잘 보여주는 예시로 설문조사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심리나 행동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역시 거울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었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 음식점이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요리나 고급 레스토랑 요리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피자와 햄버거 같은 글로벌 패스트푸드가 더 많이 선택되었죠. 미식의 도시 맞나요?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그 이상은 응답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죠. 역시 귀찮으면 꺼버리는 건 만국 공통이네요. 또한 설문이 짧을수록 완료율이 높아지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프티콘을 준다고 하면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역시 뭔가를 받아야 할 마음이 나는 거였네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빠른 응답은 몇 초 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설문을 읽지 않고 무작위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정도면 기프티콘만 챙기기 위해 대충 클릭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해 설문조사 결과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프티콘이 탐난다고 해도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2021년 통일연구원, 2022년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북한의 설문조사 해킹 공격 사례같이 보안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름과 소속, 이메일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어서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탈취하려는 시도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문조사지만 가끔 이렇게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에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VPN이죠. VPN은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기고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합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실제 위치와 신원을 숨기기 때문에 설문조사 플랫폼이 사용자를 추적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설문조사라면 VPN을 사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좋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프리미엄 VPN 노드VPN입니다. 노드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은 인터넷상의 다양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어디에서나 보안을 지켜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백신과 VPN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노드VPN 쓰기만 한다면 설문조사할 때 해킹당할 걱정은 없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최대 74%를 할인해주고 4개월을 무료로 더 주는 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